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이 부동산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서울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토론회가 이번 나온 대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짚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이 혼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하는 그런 바람직한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 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보유해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에는 아마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지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이번 조치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느끼시고 계시는 답답함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목소리가 되도록이면 많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안정시키지 않으면 정권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닥치고 공급이라는 단어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심각하게 중요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엊그저께 단독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수도권 5만 호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가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사정을 했는데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지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자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과연 서울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화로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고재학 한국일보 전 편집국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재학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번 3일 날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남미하고 독일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7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공급은 없고 세금 폭탄만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저는 엊그제 말씀하신 대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부는 당연히 세제에 이어서 지금 이제 2차 부동산 점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대책도 이제 후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것을 단순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서울 민심을 장기적으로 잡기 위한 정치적인 프레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과거 민주당 정부들의 어떤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패 기억이 자동으로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 위에서 오세훈은 세금을 올리는 이재명 정부와 대비되는 그러니까 공급으로 해결하는 시장. 자기는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한테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 이거는 그대로 향후 대권 행보에
대권 행보의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 방식의 대규모 공급은 서울에서 불가하다. 오시험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물량면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오르든 말든 모르겠고 나는 공급량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합니까? 정치적으로요? 그렇게 본인은 계속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프레임.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그 공급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2주 하는데 이제 그 시간도 걸리고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음에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부담금이 낮아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 이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그 서울 도심에 있는 어떤 그 네. 국유지를 개발을 한다거나 뭐 지금 아니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속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서울시랑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네, 예. 서울시가 이런 어떤 그 지역 지정을 한다든가 인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제동을 걸고 자기가 하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공급이 이제 정부의 바람대로 안 되면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요것은 제가 좀 억측 같은 겁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내가 이렇게 좀 해설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뭐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민주당이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유리한 구도에서 치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뺏겼는데 결국 그게 부동산 민심 악화가 가장 주된 지금 근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뭐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거고요. 네. 다음에 뭐 내후년에 총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이제 정치 일정이 이어지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향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오세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자기 정책을 내립구도로 가져가면서 자기 쪽으로 부동산 민심을 끌고 오려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김용문 정책실장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제 어깃장 방식으로 나오면 결국 정부는 서울에서 뭐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가 당장 이제 나오는데 해법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뭐 착공한 것도 그렇고 분양한 물량도 그렇고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고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합리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한테 정책을 내놓고 서울시를 설득을 해야죠. 저는 정면으로 하여튼 오세훈 시장한테 부딪혀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 내놓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근데 그렇게 보이네요.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극단적 방식으로 만약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회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 서울시에 필요한 여러 이제 주택 공급 같은 경우를 아예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밀어붙이고 가자라고 했을 경우에 가능하겠는지.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더 큰 분란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그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일단 바로 5일이었잖아요. 김현모 실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단독 오찬을 가진 게 엊그제였고,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금 2차 부동산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뭐 빠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5만 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후보지, 공급 방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곽을 드러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을 설득하는 정치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 어깃장을 놓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 하면은, 국민들 여론이 좀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한테 부정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좀 이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특별법이라든가 그거는 추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싶네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본인이 잘 활용해서 대권까지 노린다, 뭐 서울 민심을 사로잡는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일단 이해하면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예.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진보적 아젠다라고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서초동에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아파트를 공급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국힘 보수정당에서 이야기했을 법한 내용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나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뭐 녹지를 보존한다. 그건 이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하여튼 국가적인 자산 아닙니까? 네. 사실 진보 진영 입장에서 당연히 친환경 그런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서울에 지금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유부지가 너무 없잖아요. 네. 너무 없고, 재개발 재건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가능한데도 강남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좀 경제적인 어떤 효용성이 있는 지역 이외에는 사실 강북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었고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계속 해왔는데,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 일관되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저거는 오세훈 시장의 소신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반대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데, 2024년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보면은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네, 예. 그거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수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서초구 내곡동의 그 예비군 훈련장, 그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청년주택,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금 짓겠다라고 이재명 정부가 하는데, 왜 그거 지금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는 건지 정말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예비군 훈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 공간이 빼어난
완전 임야와 같은 녹지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해제를 통해서 아파트 공급하더라도 자연경관이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오치장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뭐 이것도 이제 풀어야 하는 숙제고요. 예.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한 10,000가구 정도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10,000가구 무슨 10,000가구냐 8,000가구 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와 보태서요. 이 문제에 덧붙여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여기에 아예 5만 가구 정도를 진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까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 주변 개발과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용산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양쪽 모두한테 좀 상징적인 공간이거든요. 그 정부는 용산을 이제 이재명표 도심 공급의 어떤 간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알겠지만은 지금 5선 아닙니까? 그 한강 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려 가지고 자기 브랜드의 핵심 무대가 지금 용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주민 동의가 먼저다라면서 지금 용산구 주민들을 앞세워가지고 정부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결국 그 개발 계획 승인의 열쇠는 내가 주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산 갈등의 본질은 뭐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1만 호, 뭐 송영길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5만 호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8천 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산의 어떤 그 주택 공급의 성과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거에 그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야, 근데 서울시장을 당선시키지 못하니까 당장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수단이 없다. 왜 서울시장을 정말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뼈아픈 패착이었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지금 이제 그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또 좀 더 빠르게 인허가를 이제 일정을 단축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찌됐든 지금 김용범 실장을 보내서 직접 오 시장과 만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자, 한두 번 더 만나면 좀 더 진척된 내용이 나올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실장을 시켜가지고 오 시장과 단독 오찬을 한 것 자체가 결국은 공급 속도전을 위한 키맨이 오세훈 시장이다.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는 어떤 방증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하면은 뭐 2번, 3번이라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오세훈 시장하고 한번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이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하여튼 노력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뭐 그런 그 문제 어떤 해결의 어떤 대안들이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이제 좀 공급 시간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협의라도 잘 되어서 뭔가 정부와 서울시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라고 하면은 뭐 비단 공동주택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공급 확대의 효과를 노리고 또 적정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라고 하는 이 합의만 하더라도 좀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시장은 훨씬 더 불안하다. 그러면은 집값 상승은 더 폭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불안하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지금의 어떤 집값 불안 그리고 공급 부족 이런 부분이 서울시도 사실 중앙정부와 함께 일정 부분 공동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어깃장을 놓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계속 하여튼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함정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그런 공급 속도전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으로 이제 벌금 1,000만 원 당선 무효 선고 받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뭐 3개월 뒤에 또 이제 고등법원의 이제 결과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년 1월에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치 문제와 지금 현재 부동산 공급 속도 등과 관련된 이런 충돌이 연관이 있다 없다 이건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연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의 어떤 부동산 공급을 둘러싼 이 충돌은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뭐 당장 지금 빠르면은 내년 초에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이제 나오면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는 거고 그거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 일반적인 예측이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열린다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부동산판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최고 지도자 입장인 거고 오 시장은 내년 이제 보궐선거 다음에 이제 내후년 총선 근데 최대 격전지가 이제 서울이 될 텐데 그걸 서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권과 맞서는 어떤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어떤 이재명식의 어떤 세제 강화 공급 속도전 여기와 오세훈식의 어떤 재개발 공급 프레임을 계속 이런 구도를 가져가면서 결국은 내년 보궐선거가 어떤 서울판 미니 대선 총선과 예. 대선의 어떤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큰 거고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자기 입지를 계속 이런 서사를 통해서 입지를 계속 쌓아 나가려는 거죠. 자, 서울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지방과는 뭐 온도차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라 냉탕 온탕 수준 정도로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기준으로 보면 30억 원이 기준이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해당되는 아파트가 한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만 가더라도 서울처럼 이렇게 이제 심화되진 않는데 이런 정책이 부동산 전체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부동산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것은 서울이기 때문에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기능이 서울로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잘못 해결되면 전국적으로 다 번지기 때문인가? 지방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서울과 집값 문제는 지방에 오면 정말로 딴 나라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서울 집값하고 지방 집값하고 천양지차가 있는 거고요. 지방민들이 느끼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최근에 내놓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방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속도를 내 가지고 지방도 이 각종 어떤 편의시설, 문화시설,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아주 삶의 질이 수도권 못지않은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책만 놓고 보면은 사실 상위 1%, 2%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혜택을 축소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비거주 1주택자로 하여금 다시 이게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들한테 그 강화된 세 부담분을 전가시키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불안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보면은 그 청년들의 이제 월세세액 공제를 강화를 했고 이번에 그 공급대책 발표하면서도 추가로 그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만 80만 가구 또 경기도도 한 이제 100만 가구 이상 되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참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안 나면 좋겠지만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는 이게 감당을 못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을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세금 문제냐 공급 문제냐 공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닥치고 공급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갈 것이냐 무엇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합의의 길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시장은 훨씬 더 불안해지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단어도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너무나도 이제 좀 민망스러워서 지금 조심하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부동산 지금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관점에서 오세훈과 대화해야 하고 오세훈 시장과 합의하는 지점을 찾아서 빨리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